이번 주는 SKC, IR팀과도 연락이 닿아서 동사와 관련된 최신 업데이트 뉴스까지 합쳐서 자료를 보강합니다. 서두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SKC는 현재 당장 이렇다 할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어 지분 매각까지 하며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앱솔릭스의 글라스 기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납니다. 유명세를 탔던 유리기판 대장주답게 많은 헛소문이 돌고 있는 만큼 사측으로부터 확인받은 팩트만을 정리해서 집약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딱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들로만 질문을 구성하였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SKC 투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글라스 기판 관련해서는 비밀유지 계약 등으로 인해 디테일한 일정이나 현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 사실은 사측에서 딱히 공개할 수가 없고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지 글라스 기판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마치 원숭이처럼 곧장 눈에 안 보이면 없어진 것으로 알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해당 답변 내용과 컨퍼런스 콜을 종합해보면 세간의 우려와 같이 일정이 심각하게 지연되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는 많은 분들께서 이 글라스 기판 산업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수율과 관련된 풍문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당자님께서도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곧바로 약간 불쾌감을 내비치셨는데 현재 단계에서 앱솔릭스의 수율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다고 하십니다. 샘플에서의 수요를 근거로 곧바로 사업성이 있다 없다를 논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입니다. 관련해서는 2주 전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아마 IR팀에 문의해보고 쓰신 내용 같습니다. 앱솔릭스 글라스 기판 공장은 현재 램프업 단계 돌입한 상태이며 AMD, 아마존 AWS를 대상으로 프리퀄 단계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 사측에서는 글라스 기판을 성공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담당자님 말씀처럼 수율 이슈는 프리퀄 이후 12,000제곱미터 공장 본격 양산 단계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후 양산에서의 초기 목표 수율은 30%라고 하지만 이 수준에서도 영업이익률 40%를 볼 정도로 고객사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어 양산까지 잘 진행이 된다면 초기 수익성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보조금 이슈입니다. 현재 국면에서 SKC에게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각종 지원금은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좀 특이한 것은 지난해 11월 기사화되기도 했던 1억 불 R&D 보조금은 한도 내에서 청구할 때마다 받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억 불, 하나로 약 1,400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는 형태가 아니고 계속 청구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보조금은 방금 말씀드린 수율도 그렇고 글라스 기판 공정의 품질과 완성도를 올리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우측에 정리한 바와 같이 보조금은 제조업 보조금과 R&D 보조금으로 총 2개로 나뉘어집니다. 보조금의 액수로 본다면 제조업 보조금만 해도 적은 수준이 아니며 R&D 보조금도 그렇습니다. 다만 SKC가 보조금을 받아서 이것만으로 사업을 유지하는 관점으로까지 보시기보다는 공장 증설이나 연구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상당 부분 지원받는다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조금을 SKC 전체 영업이익 수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글라스 기판은 다음 질문인 동박을 본 후에 또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어서 저는 또 논란이 많은 넥슬리스 가동률을 여쭤보았습니다. 공시 내용만을 기반으로 해석한 세간의 통념과 산업에서의 현실은 다른 부분이 정말 많아 보입니다. 이래서 공시만을 기반으로 기계적으로 투자할 수 없으며 AI가 이 영역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선 담당자님 말씀에 따르면 저 51.1% 가동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공시의 가동률은 가동한 공장에 대한 가동률이기 때문에 실제 가동을 하지 않았다면 캐파가 있더라도 평균 가동률에 포함되진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라인이 있는데 5개를 끄고 2개만 돌린다면 가동률은 40%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0개 중 2개를 돌렸으니 가동률이 20%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정읍공장은 가동률이 낮은 가운데 말레이시아 공장 가동률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한 통화 말고 컨퍼런스 콜에서도 넥실리스의 이익률 제고에 있어 말레이시아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가동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업황이나 실태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 실질적으로 공시되지 않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넥실리스의 동박이 특히 말레이시아에서 얼마나 생산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가동률보다 훨씬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정읍과 말레이시아를 합쳐서 보는 건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측 자료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가동률에 따라 넥실리스 전체 캐파 대비 생산량을 추정해본 데이터입니다. 당시에는 말레이시아, 정읍을 합쳐 합산 약 10만 톤 동박 캐파가 90에서 100% 돌아가는 상황도 가정하며 밸류에이션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정읍 동박 공장 수익성이 없어 라인을 계속 쉬게 된다면 넥실리스는 말레이시아만 반영해서 꽤 낙관적인 추정하에 동박 매출 1조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읍 공장의 전력비 문제로 가동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커진다는 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작년에 희망퇴직을 받기도 하던 정읍 공장이 종국에는 사라질지를 여쭤보았습니다. 돌릴수록 적자라면 사실 이 사업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은 어린아이도 알만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력비를 낮춰주기 전까지는 이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램프업 단계인 말레이시아 가동률과 정읍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정읍 공장의 가동률을 다시 끌어올리기까지 문제는 동박 가격이 오르거나 코스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력비가 싸지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읍 공장은 앞으로도 어려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뜨거운 미국 관세 문제입니다. 동박의 경우는 중국 동박 업체가 직접 미국으로 가지 않는 한 미국으로 보낼 수 있는 동박은 없다고 합니다. 중국이나 일본 등과 경쟁한다기보다는 원가 싸움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동박에 있어 관세는 전혀 핵심이 아닙니다. 일본 동박사들은 캐파가 안 되니 미국으로 물량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관세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컨퍼런스콜의 답변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사측에서는 동박, 테스트 소켓, 화학사업부 전부 관세 이슈로 인한 리스크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구리가 보편관세, 예외 품목이었는데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여한다면 당연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전쟁의 의도는 한국 동박을 공급망에서 탈락시키고 중국 동박을 쓰고자 하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중국 동박사와의 경쟁은 발생하기 힘들고 따라서 큰 리스크 요인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 IR 담당자님과의 통화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글라스 기판과 관련된 세간에 퍼진 우려나 풍문은 대체로 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우려입니다. 넥실리스의 동박과 관련해서는 공실상 가동률은 큰 의미가 없고 정읍은 동박 가격이 오르거나 전력비를 줄여주지 않으면 가동률을 높이는 게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가 풀캐파로 돌아가면 정읍 가동률을 줄일 수도 있고 사측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고심하고는 있지만 정읍보다는 말레이시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컨퍼런스콜에서도 말레이시아 공장 생산 본격화로 전체 비중이 절반 이상까지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익성이 특히 좋은 말레이시아 가동률이 점차 올라온다면 SKC그룹 전체 실적 개선을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SKC와 관련된 주요 업데이트 소식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최근 며칠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 중 하나는 SKC의 MSCI 지수 편출 이슈입니다. 이번 8월 리밸런싱에서 시가총액 약 7조 원, 유동시가총액 2.4조 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수에서 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교롭게도 SKC의 이번 주 종가 정확히 주당 10만원은 시가총액 3.78조로 허드린 7조 원을 크게 하회합니다. 따라서 여의도에서는 SKC가 이번에 편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7조를 맞추려면 유동시가총액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SKC가 3주 만에 한 주당 거의 20만원까지는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요건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워낙 확실한 수준이라 이 정보는 현재 시총에 반영이 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런 패시브 자금 유출은 최근 코스모 신소재 사례를 보셨듯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악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SKC MSCI 지수 내 비중은 매우 낮기 때문에 패시브 추정 자금 유출 규모는 제한적입니다. ETF별로 SKC의 비중은 대체적으로 0.2% 이하로 패시브 자금 유출 규모는 140억 정도로 추산되어 이 자체는 중대한 타격은 아닙니다. 최근 코스모 신소재가 지수 편출 이슈로 폭락을 했기에 부득이하게 고신과 비교해보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패시브 자금 추정 유출액은 1320억 원 정도입니다. 예상되는 SKC의 140억 원은 여기서 보수적으로 자금 유출 규모를 더 높게 책정해도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게다가 지난 연말 코신 폭락은 패시브 자금 유출과 트럼프 당선에 따른 여의도의 호들갑으로 리스크가 주가에 단기간에 아주 빠르고 과도하게 반영된 케이스라는 점에서 SKC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패시브 자금 유출만으로는 현재 상황에서 이번에 SKC도 지수 편출에 따라 폭락할 것이라고 편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겠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고갈된 가운데 작은 충격에도 주가가 대폭락하는 상황도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특수한 상황보다는 일반적인 케이스를 염두에 두고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업데이트 소식은 SKC 전사 차원으로 노력 중인 재무구조 개편입니다. 물론 말레이시아 법인 매각과는 결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포스코홀딩스와 유사하게 SKC도 수익성이 저조한 사업부를 매각하며 현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SKC는 수익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지분을 매각하고 있어 이러한 대규모 구조조정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포스코와 달리 세간에 꽤 나쁘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넥실리스 말레이시아 지분 매각건은 공시되지는 않았지만 언론사 보도를 참조하였는데 이는 뉴스가 나온 당일 주가 흐름을 보면 시장에서는 이를 호재로 인식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동박 같은 타 사업부보다 신사업 글라스 기판을 공사의 최대 핵심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자금 조달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교환사채로 조달한 3,100억 원도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가치가 희석되거나 자산 가치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은 아니지만 단기 자금이 절실한 상황이다 보니 SKC의 경우는 이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도 않습니다. 전환사채나 교환사채가 개인주주 입장으로도 무조건 나쁜 거라고 절대 말할 수는 없지만 전환사채를 마구잡이로 끌어쓰는 모기업과 달리 SKC는 사채 발행 내역을 검색 조건 10년으로 찾아도 이번이 처음으로 잡힐 만큼 이번 교환사채 발행 결정은 사업 확장을 위한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재무 상태 개선은 연초부터 하겠다고 밝힌 내용들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셋째로 실적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동박도 그렇고 다른 사업부마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매분기 빠짐없이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측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마진 말레이시아 동박 공장이 램프업을 마무리하고 가동률을 끌어올리면 이러한 큰 폭의 손실은 일정 부분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더해서 글라스 기판 초도 물량 12,000제곱미터가 양산 단계까지 정상적으로 나아가 고객사 납품이 이루어진다면 이 역시 큰 폭의 실적으로 인식될 여지 또한 존재합니다. 하지만 최근 실적과 관련해서 각종 매체, 주식 박사님들께서 SKC를 엄청나게 비판하고 계신데 단순히 부진한 실적을 근거로 SKC를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것은 대단히 편협하고 1차원적인 주장입니다. SKC의 당장 영업 실적이 별로라는 건 마이너스 기호를 보면 꼬맹이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과 달리 지금은 머지않은 시점에 신규 프로젝트들에 주목할 만한 기대 성과들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장이 본격 풀캐파 양산을 앞두고 램프업을 진행 중이며 앱솔릭스의 글라스 기판 사업도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투어를 실시할 정도로 진전되었기 때문에 상황이 과거보다 훨씬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습니다. 나아가 글라스 기판 시장은 앱솔릭스가 글로벌 1위인데 시장 규모 예측치를 보시면 조사 기간마다 상위 하나, 초기 시장의 경우 특히 거의 시장파의 전부를 SKC가 점유한다는 가정으로 보면 추정 이익 규모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완성 적자라고 막연히 깔 게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답게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은 신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 성장성을 보며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트레이더와 투자가의 차이이며 특히 글라스 기판의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자극적인 이러한 컨텐츠들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트와 함께 지난번 밸류에이션도 잠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12,000제곱미터 물량만 안정화된다고 해도 앱솔릭스의 글라스 기판은 단번에 SKC의 핵심 사업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해당 물량 안정화 단계에서 3,000에서 3,600억의 매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계산했었는데 신영증권에서도 2026년 3,151억 원의 매출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라스 기판 사업부에서는 향후 대량 양산 체제로 나아감에 있어 점진적으로 천문학적인 기대 수익을 가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6만 제곱미터 공장이 4개 지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나 소요되겠지만 계획대로 성공 시 10배가 이상 종목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며 당장의 부진한 실적이 이러한 장기 투자를 포기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사실 차트를 보는 것 자체를 별로 선호하진 않지만 스탠 와인스타인의 4단계 체크 혹은 상부 강도 정도만 취하고자 합니다. 단지 3단계 끝자락이나 4단계에서는 굳이 패배 확률이 높음에도 버티는 전략이 별로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SKC는 작년 말부터 모멘텀에 따라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현 시점 특정한 주기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급등락 부분을 소거하고 현재 전반적인 신규 사업장들이 기지개를 켜는 단계라는 점을 감안해서 굳이 몇 단계인지를 강제로 측정하자면 1단계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30주 이평선을 정확히 터치하고 떨어졌으며 상부 강도 역시 양전을 목전에 두고 꺾였기 때문에 최저가 매매 타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SKC는 모르는 분이 공부하지 않고 대충 차트만 본다면 전반적으로 형태도 별로에 실적도 나오지 않는 끔찍한 적자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도 설명하는 바와 같이 앱솔릭스 공장은 조용하다고 해서 증발한 것도 아니고 일정이 꼬인 상황도 아닙니다. 시간은 필요할 수 있지만 앱솔릭스를 믿고 투자한다고 할 때 결코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 SKC 관련 여러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였는데 복잡하실 수 있으니 정리해보겠습니다. SK 앱솔릭스 글라스 기판 신사업은 컨퍼런스콜 내용과 담당자님 통화 내용을 기반으로 볼 때 별다른 일정의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는데 비밀보호 계약 등으로 인해 조용하니 또 안절부절 못하고 적자를 이유로 다급하게 매도를 주장한다는 것은 별로 귀담아들을 필요가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산 초기 단계 낮은 수요를 감안하더라도 괜찮은 수익성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향후 대규모 양산 체제로 나아간다면 글라스 기판은 확실히 SKC 그룹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때때로 SK 앱솔릭스가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미국으로의 분할 상장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번 상법 개정으로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낮아졌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는 긍정적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SK 넥실리스의 동박은 전력비나 인건비 등의 이점으로 수익성이 뛰어난 말레이시아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린다면 점진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추가 계약 건들도 준비 중이라고 하니 새로운 업데이트 소식을 기다려보겠습니다. 다만 도요타 통상에 매각한 지분비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 판매한 만큼 현금 실탄은 충전했지만 그만큼 말레이시아 공장의 미래 기대 밸류는 줄여서 책정해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라스 기판 대규모 양산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이 SKC 투자에 있어 리스크 요인이며 신사업 기대 모멘텀에 따라 지난 한 해와 같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8월 리밸런싱으로 지수에서 편출되며 연말까지 생길 변동성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주의해야겠습니다. SKC는 이후에 2차전지 기업들을 몰아서 정리할 때나 중요한 뉴스가 발생한다면 또 채널 등을 통해 다루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침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러한 제 최신 공부 자료들을 가장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늘처럼 핵심만 알차게 전달드리는 컨텐츠 제작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